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특별한 목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목표로 두기도 하죠. 혹은 부자의 삶을 목표로 하던가요? 오늘 우리 애는 금메달과 장학금,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앤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머리 앤 37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스에서의 겨울. 앤의 향수병은 주말마다 집을 다녀오면서 차츰 사라졌다. 눈이 쏟아지지 않는 한 에이번리 출신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새로 놓인 철로를 따라 카모디에 갔다. 그곳엔 보통 다이애나와 몇몇 다른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다들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에이번리까지 걸어갔다. 저 멀리 반짝이는 에이번리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황금빛으로 물든 상쾌한 대기를 가르고 가을 언덕길을 걸어가는 금요일 저녁이 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거의 언제나 루비 길리스와 함께 걸어가며 가방을 들어주었다. 루비는 아주 아름다운 숙녀였고 스스로도 어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긴 치마를 입었고 머리도 집에 오면 풀었지만 도시에 있을 땐 항상 올리고 있었다. 또 크고 맑은 푸른 눈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피부, 통통한 몸매가 눈길을 사로잡는 아가씨였다. 루비는 늘 웃었고 명랑했고 온화했으며 인생을 솔직하게 즐길 줄 알았다. 그래도 루비는 길버트가 좋아할 타입은 아니야. 제인이 앤에게 속삭였다. 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에이블이 장학금을 준데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길버트 같은 친구가 있어 함께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책이며 공부며 야망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길버트가 야망이 있다는 건 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루비 길리스는 그런 얘기를 나누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듯했다. 앤이 길버트를 생각하는 마음엔 어리석은 감상 따위는 전혀 없었다. 남자아이들이란 그저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다. 설사 앤이 길버트와 친구였다 해도 길버트가 친구가 몇 명이든 누구와 걸어가든 상관하지 않았을 터였다. 친구를 사귀는 재주가 있는 앤은
여자친구들이 제법 많았다. 남자친구와의 우정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한 생각이 원만해지고 이해와 판단의 폭이 넓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앤이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기차에서 내려 길버트와 함께 상쾌한 들판을 지나 고사리가 자라는 샛길을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간다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과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야망에 대해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길버트는 주관이 뚜렷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 다부지고 똑똑한 젊은이였다. 루비 길리스는 길버트 블라이스가 하는 말은 절반도 이해를 못하겠다며 제인 앤드루스에게 말했다. 말하는 품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의 앤과 똑같다며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도 책 얘기 따위나 해대니 영 재미가 없다는 거였다. 프랭크 스토클리가 훨씬 박력 있긴 하지만 외모가 길버트의 반도 못 따라가니 제인은 누구를 더 좋아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애는 차차 자기처럼 생각 많고 상상력 풍부하고 야심찬 친구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볼이 장밋빛처럼 붉은 스텔라 메이너드와 꿈 많은 여자아이 프리실라 그랜트와도 이내 친해졌다. 프리실라는 창백하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장난꾸러기에다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는 친구였고 검은 눈동자에 생기 넘치는 스텔라는 앤과 마찬가지로 신비한 무지갯빛 꿈과 공상을 가슴에 간직한 아이였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자 에이번리 학생들은 금요일마다 집에 가던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그때쯤 되자 퀸스 학생들은 학업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차지했고 각자 미묘한 개성들을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은연중에 몇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다. 메달 후보자는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루이스 월슨 세 사람으로 좁혀졌고 에이블리 장학금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력한 6명 중에서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수학 성적으로 가리는 동메달은 이마가 울퉁불퉁하고 덧댄 외투를 입고 다니는 뚱뚱하고 웃기게 생긴 내륙에서 온 작은 남자아이에게 돌아갈 거라고들 했다. 루베 길리스는 그의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생이었고 1급 반에서는 스텔라 메이너드가 미인의 영광을 안았다. 소수이긴 해도 안목 있는 몇몇 아이들은 앤 셜리 편을 들기도 했다. 에셀마르는 머리 손질을 가장 맵시 있게 하는 아이로 모두의 인정을 받았고 검소하고 성실한 제인 앤드루스는 가정학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조시 파이조차 학교에서 가장 신랄한 독설가로 이름을 날릴 정도였다. 그렇게 스테이시 선생님의 옛 제자들은 더 넓은 의미의 학교 생활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할 만했다. 앤은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길버트와의 경쟁도 에이번리 학교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뜨거웠지만 반 아이들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악에 바친 복수심은 사라지고 없었다. 앤은 단순히 길버트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적수와 겨루 이겼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다. 이기면 보람이야 있겠지만 이기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못 견딜 것 같지 않았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애는 여가 시간이 나면 너도 밤나무 집에 가서 지냈고 보통 일요일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베리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스스로도 인정하듯 베리 할머니는 연세는 많았지만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총총했고 입심 또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앤에게만은 절대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깐깐한 노부인에게 앤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베리 할머니가 말했다. 앤은 항상 새로워. 다른 여자아이들은 늘 똑같아서 짜증나고 질리는데 말이야. 그런데 앤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을 지니고 있는 데다 빛깔들도 하나같이 사랑스럽거든. 어렸을 때만큼 재미있진 않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사랑이 우러나게 하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내 마음도 쉽게 줄 수 있으니까. 이윽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찾아왔다. 에이번리에서는 눈이 채 녹지 않은 메마른 땅 위로 산사나무가 분홍빛 꽃눈을 틔웠고 숲과 골짜기마다 초록빛 안개가 자욱했다. 하지만 셜롯타운에서는 지칠 대로 지친 퀸스 학교 학생들이 오로지 시험 생각과 시험 얘기만 늘어놓고 있었다. 앤이 말했다. 학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가을엔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더니 겨울 내 수업 듣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어. 애들아, 난 있잖아. 어떤 땐 시험이 전부인 것 같다가도 커다랗게 잎눈이 부풀어 오르는 밤나무며 거리 끝에 피어나는 희미한 푸른 안개를 보노라면 시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앤의 하숙집을 찾았던 제인과 루비와 조씨는 생각이 달랐다. 그 아이들에게는 다가오는 시험이 항상 중요했고 밤나무 싹이나 5월의 봄안개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낙제할 걱정이 없는 앤으로서야 때로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미래가 시험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는 처지에서는 그렇게 태평스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2주 동안 3kg이나 빠졌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걱정할래. 걱정하는 편이 더 나아.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은 드니깐 말이야. 겨울 내내 학교 다니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교사 자격증을 못 따게 되면 정말 끔찍할 거야. 조시파이가 입을 열었다. 난 상관없어.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에 다시 다니면 되니까. 우리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 앤, 프랭크 스토클리한테 들었는데 트렌메인 교수님이 길버트 블라이스가 메달을 받을 건 확실하고 에이블리 장학금은 에밀리 클레이가 받을 것 같다고 했대. 앤이 웃으며 대꾸했다. 조씨, 내일이면 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초록집 아래 계곡에서 보랏빛 제비꽃이 피어나고 연희 오솔길에서 어린 고사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 난 최선을 다했고 경쟁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 노력해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 애들아, 시험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저 지붕 너머로 펼쳐진 연초록 하늘을 보면서 에이번리의 진자줏빛 너도밤나무 위 하늘은 어떨까 상상해 보는 거야. 루비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졸업식 때 뭐 입을 거니, 제인? 제인과 조씨가 곧 대답을 했고 화제는 옷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애는 창턱에 팔꿈치를 올리고 마주잡은 손 위에 부드러운 볼을 댄 채 꿈으로 가득한 눈으로 멍하니 도시의 지붕과 뾰족탑 너머로 둥그렇게 빛나는 석양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젊음이라는 희망의 황금실로 행복한 미래의 꿈을 엮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릴 장밋빛 날들은 모두 앤의 것이었고 한 해 한 해가 희망의 장미로 피어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화관으로 엮어질 터였다. 영광과 꿈. 최종 시험 결과가 학교 게시판에 발표되는 날 아침, 앤과 제인은 함께 학교로 갔다. 미소 짓고 있는 제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시험도 끝났고 최소한 합격은 틀림없다고 믿었기에 마음이 가벼웠던 것이다. 제인은 더 깊이 고민할 문제가 있었고 원대한 야망도 없었으므로 그에 따르는 불안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야망을 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긴 하나 합당한 노력과 절제와 불안과 좌절 없이 거저 얻어지지는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애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었다. 이제 10분 후면 메달과 장학금의 주인공을 알게 될 터였다. 그 10분 말고는 다른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다. 제인이 말했다. 어쨌든 넌 메달이나 장학금 중 하나는 확실히 받을 거야. 제인은 교수들이 다른 결정을 내릴 만큼 불공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앤이 입을 열었다. 에이브리 장학금은 가망이 없어. 다들 에밀리 클레이가 받을 거라고 하던걸? 난 게시판까지 걸어가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결과를 못 볼 것 같아. 그럴 자신이 없어. 곧바로 여학생 휴게실로 갈래. 내가 보고 와서 말해줘, 제인. 부디 우리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면 좋겠어. 혹시 뽑히지 않았더라도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그리고 절대 날 동정하지 마. 약속해, 제인. 제인이 진지하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럴 약속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학교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에서 남자아이들이 길버트 블라이스를 어깨 위에 태우고 메달 수상자 블라이스 만세라며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순간에는 패배감과 실망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결국 앤이 실패하고 길버트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매슈 아저씨가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에이브리 장학생 셜리 양을 위해 만세 삼창. 두 사람이 떠들썩한 환호를 받으며 여학생 휴게실로 달려들어가자 제인이 숨차게 말했다. 어머 앤,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멋져. 이내 여자아이들이 모여들어 앤을 둘러싸고는 웃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다들 어깨를 치고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어댔다. 밀리고 당기고 안기면서 앤은 제인에게 겨우 속삭였다. 아,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편지를 써야겠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졸업식이었다. 졸업식은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사말이 있고 졸업생들의 고별사가 낭독되고 축가가 이어졌으며 학위증과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매슈와 마릴라의 눈과 귀는 오직 단상 위의 한 학생에게만 쏠려 있었다. 연초록빛 옷을 입고 발그레한 뺨에 눈이 빛나는 키가 큰 그 여학생은 가장 멋진 글을 낭독했고 사람들은 손짓을 하며 저 학생이 에이브리 장학생이라고 수군거렸다. 앤이 낭독을 마치자 강당에 들어와 처음으로 매슈가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애를 맡아 기르길 잘했지 마릴라. 그렇다고 예전에 벌써 말했잖아요. 지난 일 가지고 자꾸 짓궂게 굴 거예요, 오라버니?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두 사람 뒤에 앉아있던 베리 할머니가 앞으로 몸을 숙여 양산 끝으로 마릴라의 등을 꾹 찌르며 말했다. 앤이 자랑스럽지요. 나도 그렇답니다. 그날 저녁 앤은 매슈와 마릴라와 함께 에이번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4월부터 집에 못 갔던 탓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것이다. 사과꽃이 가득 핀 세상은 싱그럽고 풋풋했다. 다이애나가 초록 지붕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릴라는 활짝 핀 장미 한 송이를 앤의 하얀 방 창가에 꽂아두었고 앤은 행복에 겨운 숨을 길게 내쉬며 방을 둘러보았다. 아, 다이애나,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아. 분홍빛 하늘 위로 솟아있는 저 뾰족한 전나무들과 하얀 과수원과 정든 눈의 여왕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박하 향기가 상쾌하지 않니? 저 월계꽃도 뭐랄까 노래와 희망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야. 그리고 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다이애나. 난 내가 스텔라 메이너드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네가 걔한테 푹 빠졌다고 조시파이가 그랬단 말이야. 다이애나가 뾰루퉁하게 말했다. 앤이 웃으며 시든 6월 백합 꽃다발을 다이애나에게 던졌다. 스텔라 메이너드는 딱 한 사람을 빼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야. 그 한 사람은 바로 다이애나 너야. 난 예전보다 널 더욱 사랑해. 너한테 할 얘기가 얼마나 많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앉아 이렇게 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아마 지쳤나 봐. 공부하고 야망을 품는 일에 말이야. 내일은 과수원 풀밭에 적어도 2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을 거야. 정말 잘했어, 앤. 에이브리 장학금을 받았으니 교사가 되지는 않겠구나. 9월에 레이먼드 대학에 갈 거야. 근사하겠지? 석 달간의 방학을 즐겁고 신나게 보낸 다음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울 거야. 제인과 루비는 교사가 될 거야. 우리가 모두 졸업했다니 굉장하지 않니? 무디 스펀전과 조시 파이까지도 말이야.
제인한테는 벌써 뉴브리지 학교 이사회에서 그쪽 학교로 와달라는 전갈이 왔대. 길버트 블라이스도 교사가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나 봐. 걔네 아버지가 대학에 보낼 형편이 못 돼서 자기가 벌어야 한다더라고. 에임즈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아마 여기서 가르치게 될 거야. 애는 놀라고 당황스러우면서 약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애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길버트도 레드먼드 대학에 가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좋은 자극제가 되었던 경쟁심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진짜 학위를 받게 될 대학인데 친구이자 경쟁자가 없다고 맥이 빠지진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애는 매슈의 건강이 나빠 보인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흰머리도 1년 전보다 확실히 늘어나 있었다. 매슈가 나가자 앤이 망설이며 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저씨 건강은 괜찮으세요? 마릴라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안 좋단다. 올 봄에 심장 발작을 크게 일으켰는데도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구나. 예전부터 걱정이었다만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듯도 하고 좋은 일꾼도 구했으니까 쉬면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래야지. 네가 집에 왔으니 아마 좋아지실 거야. 넌 항상 오라버니를 기운나게 하니까. 앤이 식탁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두 손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감쌌다. 아주머니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피곤해 보여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집에 왔으니 이제 좀 쉬세요. 오늘 하루만 정든 곳을 돌아보며 옛 추억을 되살려 보겠어요. 그 다음엔 제가 일할 테니 아주머니는 쉬세요. 마릴라가 자신의 아이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일 때문이 아니란다. 두통이 문제지. 요즘 들어 눈 뒤쪽이 자주 아팠어. 스펜서 선생님이 안경을 여러 번 조절해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6월 말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섬에 올 예정이니 그때 꼭 진찰을 받아보라더구나. 아무래도 그래야지 싶다. 요즘은 편하게 책을 보거나 바느질도 못하겠어. 그건 그렇고 앤, 퀸스 아카데미에서 정말 잘했구나. 1년 만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따고 에이브리 장학금까지 받다니. 뭐 린드 부인이야 오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느니 여자한테 고등교육은 가당치도 않고 여자의 본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레이첼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너 최근에 애비은행에 대해 무슨 소리 들었니, 앤? 위태롭다고는 들었는데요. 왜요? 레이첼도 그렇단다. 지난주에 찾아와서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하더라. 오라버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돈이 몽땅 그 은행에 들어있거든. 한 푼도 남김없이 말이야. 난 처음부터 세이빙 은행에 넣자고 오라버니한테 말했지만 애비씨가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분이시라 오라버니는 항상 그 은행에 맡겨왔단다. 애비씨가 경영하는 은행이라면 무조건 안심할 수 있다면서 말이야.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이름만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워낙 많아서 실제 경영은 조카들이 맡아서 하고 있대요. 아무튼 레이첼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오라버니에게 당장 돈을 찾자고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제 러셀 씨가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라버니한테 그랬다더구나. 애는 자연 속 친구들과 함께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
앤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밝고 화창한 하늘 아래 태양은 금빛으로 빛났고 어두운 그림자 하나 없는 땅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앤은 과수원에서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 드라이어드 샘과 버드나무 연못과 제비꽃 골짜기로 갔고 목사관에 들러 앨런 부인과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무렵 매슈와 함께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박목장까지 소를 몰며 걸었다. 숲은 저녁노를 받아 아름답게 물들었고 따스하고 눈부신 빛이 서편 언덕 사이로 비쳐들었다. 매슈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고 키가 크고 꼿꼿한 앤은 경쾌한 발걸음을 늦춰 매슈와 보조를 맞추었다. 앤이 나무라듯 말했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저씨. 좀 쉬엄쉬엄 하시면 안 돼요? 매슈가 울타리 문을 열어 소를 들여보내며 말했다. 글쎄다, 그래지지가 않는구나. 그게 다 나이 탓이야. 앤, 자꾸만 잊어버리니 말이다. 글쎄, 항상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으니 차라리 일을 하는 쪽이 마음이 편해. 앤이 아쉬운 듯 말했다. 제가 아저씨가 처음에 바라시던 남자아이였다면 지금쯤 힘이 되어 아저씨가 여러 가지로 편하셨을 텐데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매슈가 앤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글쎄다. 난 남자아이 12보다 네가 더 좋단다. 앤, 알겠니? 남자아이 12를 준대도 말이다. 보자. 에이브리 장학생이 남자아이는 아니었을걸. 그렇지. 여자아이였어. 우리 아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앤이었다고. 매슈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앤을 보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미소는 앤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앤은 열린 창가에 앉아 지난날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꿈에 한참 동안 젖어들었다. 밖에는 안개처럼 새하얀 눈의 여왕이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고 언덕 과수원집 너머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노래를 불렀다. 평온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고요함에 묻혀 은빛으로 빛나던 그날 밤을 앤은 언제까지고 기억했다. 그날은 앤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고 그 차갑고 신성한 손길이 닿고 나면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아지지 못하는 법이었다. 네. 결국 장학금을 받은 애. 참, 이 노력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력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앤도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사실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실망도 커지고, 또 노력한 것 자체 괜히 노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하잖아요. 오늘 N에게 저는 참 너무 좋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노력한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위로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